네, 박근혜 정부 5년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협력하겠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박영선 의원을 연결해서 박근혜 정부 5년에 대한 전망 그리고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견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정부가 어제 공식 출범을 했는데요. 네. 어제 취임식장에 가셨나요? 네, 갔었습니다. 예. 네. 박근혜 대통령 어제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의 5년을 어떻게 내다보세요? 네, 먼저 대통령 취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모두가의 방점이 찍히려면 이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동안 대선 기간 동안에 내걸었던 공약, 국민과의 약속 이것을 꼭 지켰으면 하는 그런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어제 취임사에서 국정 목표를 여러 가지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경제 민주화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정 목표와 과제에서는 경제 민주화가 좀 빠졌는데 네. 경제 민주화가 직접 언급을 좀 하면서 후퇴 논란을 좀 불식한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어제 경제민주화가 여러 차례 언급되긴 했습니다만은 네. 경제민주화를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았고 예. 경제민주화가 수식어 차원에서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약간의 우려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계속 좀 그 방향 전환이라고 할까요? 말 바꾸기라고 할까요? 이제 그러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제민주화에 대한 어떤 신뢰를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이제 이 경제력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골목 상권들이 좀 힘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저는 시급하다고 보는 그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네.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면 이 재벌 집중 현상과 관련해서 재벌의 소유 문제를 규제할 것이냐 아니면 행위를 규제할 것이냐에 대한 정확한 그 가치 철학이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그 취임사에 나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창조 경제를 꽃피우려면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네. 그리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돼야 그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경제 민주화 실현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뭐 성장에 지금 하위 개념으로 한계가 있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지금 박영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 경제가 이제 전략이라면 네. 그리고 목표라면 경제 민주화는 전술 중에 하나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수식어로 활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우려감 같은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해서는 일단 재벌 특혜를 없애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재벌 특혜의 벽을 넘어서려면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해야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법사위에 와서 상임위에서는 그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개정하는 척하다가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 와서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줄곧 다 반대를 해왔었기 때문에 네. 법 개정을 통한 경제 민주화의 어떤 그 모습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경제 민주화를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그럼 어떤 법이 개정되거나 수정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시급한 법은요. 네.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 재벌 특혜를 위해서 날치기 된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지주회사법이라든가 예. 대표적인 법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네. 이 법을 빨리 되돌려놔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재벌들이 계속 어떤 특혜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에게 그만큼 기회가 박탈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들을 빨리 좀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경제민주화의 그 범위를 어디로 볼 것이냐, 이제 과연 그 재벌과 단순한 중소기업의 문제만으로 볼 것이냐의 그 범위를 넘어서서요. 민생경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요즘 전셋값이 엄청나게 뛰고 또 이 국민들이 전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이 법이 이미 그 법사위에 전셋값 상한제라든가 하는 이런 법들이 다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방법 언급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민생경제 차원에서의 경제민주화법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이제 국정목표나 과제에서는 빠졌는데 네. 그 취임사에서 언급한 것을 두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약간 모호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는 공약이었고요. 네. 국정목표에서는 빠졌고 또 네. 취임사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실현할지 하는 문제.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신뢰의 어떤 시금석이 바로 이 경제민주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요. 네. 예. 경제민주화를 지금처럼 이제 언급한 것을 실천하려면 결국 네. 사람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과연 박근혜 정부에 얼마만큼 포진하고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네. 현재로서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단순한 수식어로 때때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등장하는 단어가 안 되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이제 새누리당의 원내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한구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박사와 이 경제민주화 문제를 놓고 아주 여러 차례 충돌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새누리당도 이 경제민주화에 관한 실천 의지가 현재로서는 있다고 보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정보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야가 일단 처리를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하기로 한 어떤 3차 시한인데요, 오늘이. 네. 근데 여야가 지금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좀 좁히지 못하면서 처리가 좀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의 좀 지각 출범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저는 박근혜 정부의 지각 출범의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의 총리 후보, 김영준 총리 후보의 지명이 잘못 어긋난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서 국민과 소통, 그리고 특히 야당과 소통하는데 매우 게을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데 예.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어느 누구도 이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거나 또 아니면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조직법 개편의 핵심 중에 지금 이견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방송통신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산업적인 측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언론의 정책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볼 것이냐의 시각 차이인데요. 네. 이런 부분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 역시 불통이 낳은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지각 출범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 대통령께서 준비가 됐는 줄 알았는데 준비된 것이 없더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새로 임명된 강요에게서 미래의 희망을 보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시대 교체를 하지 못하고, 과거의 어떤 그런 그늘 같은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우려감 같은 것들이 있죠. 네네. 또 이 불통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윤창준 청와대 대변인의 임명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 윤창준 청와대 대변인 임명은 대통령의
어떤 고집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독선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불통의 어떤 이제 대표적인 대명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네. 이분의 이제 임명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현직 언론인으로 있으면서 어떤 그동안에 썼던 컬럼의 품격 문제가 있고요. 예, 예. 또 두 번째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이제 그 컬럼을 썼는데, 그 컬럼으로 인해서 대변인이 됐다고 하면 그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 대통령의 대변인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대변인이어야 하는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대변인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국민들이 또 하나의 그 불통의 상징으로 오래오래 기억하는 것은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청와대 비서관도 지금 인선을요, 이렇게 발표하지 않고 기습으로 좀 했고요. 맞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정식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인선을 하는 그런 어떤 박근혜 그 대통령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자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그 비서관 모두가 운영되는 것이고 대통령 개인의 비서관만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청와대 비서관들의 투명성과 그리고 어떤 그 국민을 향한 객관성, 중립성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신뢰와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국민들이 총무비서관이 누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서관은 공개적으로 발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비서관이 보좌를 하느냐가 박근혜 정부의 또 컬러, 그 색깔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발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정보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그 현재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방송진흥 부분의 그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로 여야가 네. 지금 약간 좀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일단 그 새누리당은 지금 양보할 만큼 양보를 좀 했다. 네. 지역 케이블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우리 박영선 의원께서는 뭐 방송기자 출신이시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을 산업적인 측면으로 볼 것이냐 네네. 아니면 언론의 정책이나 기능적인 측면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네. 저는 우선적으로 신뢰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뢰의 문제다. 네. 네, 그런 입장이시고요. MB 정부 때 이 방송을 가지고 너무 정치화하고 네네. 또 방송을 이용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 대선도 방송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보도를 했다라고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저는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뢰를 어떻게 그러면 여야 간에 좀 회복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문제는요. 네. 예를 들면 방송통신의 융합이냐의 문제는 산업적인 측면이 강할 것이고요. 네. 비보도냐 보도냐의 문제는 언론의 기능과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정도의 개편을 할 것이라면은 공청회 정도는 한번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것은 아마 학자들도 견해를 굉장히 많이 달리할 것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모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정부조직 개편상의 중요한 검찰개혁 부분이 지금 좀 가려져 있는데요. 네. 사실 박근혜 그 대통령의 공약 중에 중요한 것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설특검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반드시 언급이 돼야 하고요. 특히 이제 그 정부 파견 검사들을 축소하는 문제라든가, 네네. 법무부가 다 검사로 채워져서 법무부로 불리는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중요한 그 검찰개혁 방향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한 개혁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검찰총장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라든가 이런 이제 중요한 공약들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안에 대검 중수부는 폐지하겠다고 지금
지켰죠. 네, 중수부 폐지는 네. 사실 18대 때 여야가 합의했던 부분인데요. 네네. 그때 이제 MB의 그 청와대에서 개입해가지고 그것이 틀어졌었죠. 네. 그런데 중수부 폐지라는 것은 사실 이게 중수부가 폐지가 되더라도 예. 지검이나 어느 한 곳에 이 역할이 다시 주어지기 때문에요. 예. 이것은 검찰 내부의 조직을 바꾸는 문제지 네. 이것을 개혁의 상징이라고 보기에는 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좀 가능할까요?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네. 저는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가 이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또 임명 동의안 처리가 이제 오늘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관측은 되고 있는데, 네. 민주당은 뭐 부적격 의견을 낸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네. 새누리당은 뭐 일단 적합하다. 네. 자질이 충분하다. 이제 그런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문제는 어떻게 뭐 처리가 가능할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그리고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 문제를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네, 연계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책임 총리제 공약사항이었던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을 얼만큼 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죠. 네. 그 두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흡족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정홍원 총리 후보자가 이제 통과가 된다면 처리가 된다면 이것은 박근혜 정부에게 저희 민주당이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조직 개편안은 이제 민주당 쪽의 입장을 들어서 이렇게 좀 약간 조정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당내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관심은 차기 당권 경쟁에 쏠리고 있는데 네. 일단 뭐 정대철 상임고문이 어제 저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친노 세력이 다시 당권을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시고요. 그 박영선 의원께서는 뭐 당권 주자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데 출마 의사가 좀 있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민주당의 당권 경쟁, 뭐 친노, 비노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갑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의 관심이 저는 그런 당권 경쟁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그동안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보편적 복지의 화두를 던져서 사실은 이 시대의 어떤 그 화두를 계속 던져왔었는데요. 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이 가장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서 그 어떤 새로운 지금 화두를 던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그것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